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사예요. 이 시기에 개최된 국제회담을 살펴보면요.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어져요. 그 이후부터는 45년도 상황이에요. 45년 2월에 얄타 회담, 7월에 포츠담 회담, 그리고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얄 포모의 순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로 회담은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이 개최한 회담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커요. 하지만 즉각 독립이 아니라 in due course, 즉 적절한 시기가 오면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훗날 신탁 통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얄타 회담은 미영소예요. 이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고요. 신탁 통치를 밀약하게 돼요. 포츠담 회담은 미영 중소 4개국이 개최한 회담인데요. 한국에 대한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고요. 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영소 3개국이 개최한 회담인데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과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한 이 4개국의 5년간 신탁 통치 한국에 대해서 결정함으로써 국내에 아주 그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어요. 국내외 상황을 보면요. 44년에 경성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어졌고요. 패망 직전의 일제와 행정권 이양에 대한 교섭을 벌였어요. 정치범을 석방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행정권 이양 교섭을 했고요.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해방되면서 곧바로 개편하게 돼요. 위원장의 여운형이 그리고 부위원장의 안재홍이 맡게 돼요. 전국에 지부를 설치했고요. 정부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치안대까지 조직하게 되네요. 하지만 점차 좌익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재홍을 비롯한 우익 세력들이 이탈하게 돼요. 한편 여운형은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하지만 미 군정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해체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1945년 9월에는 우익계열의 송진우와 김성수가 중심이 돼서 한국민주당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지만 역시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귀국한 이승만이 조직한 단체인데 역시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네요.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 결정한 대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져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던 것이에요.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 대상을 놓고 미소 간의 극렬한 대립이 이루어져요. 소련은 신탁 통치안을 찬성한 찬탁 단체만 참석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미국은 모든 단체의 참석을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결렬되어졌던 것이에요. 1946년 6월에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되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으로써 다시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민족을 영원히 분단시키는 이런 망언이에요. 이런 정읍 발언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46년 7월부터 47년 12월에 좌우 합작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여운형은 좌익의 중도파였고 김규식은 우익의 중도파였어요. 이런 중도파들의 주도로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미 군정도 처음에는 지원을 약속하게 돼요. 그래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것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것도 46년 10월이죠. 발표하게 돼요. 이 좌우합작 7원칙에는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구한다.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친밀파를 처단해야 한다. 라는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을 비롯한 이 극우 세력과 박헌영이 중심이 된 이 극자 세력들이 이 좌우 합작 위원회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원을 약속했던 미 군정도 지원을 철회하게 돼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된 이후에 이 냉전이 격화되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 여운형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에 암살됨으로 인해서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이 독트린은요, 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언한 선언의 일종의 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지지만 역시 미소 간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어지네요. 유엔 총회 결의가 47년 11월에 있었어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이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지만요.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이 입국이 거부가 돼요. 그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2월에 유엔 소총회가 결의되어졌는데 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됐던 것이에요. 김구 선생은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 간에 영원히 분단된 상태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해안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이루어져요. 남한의 김구,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협상을 제의하게 되네요.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시행 반대에 서로 합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했네요. 1948년 4월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남한의 단독선거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선거구 3곳 중에서 2곳이 선거를 못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2명이 부족하게 돼요. 제주도민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미 군정청이 강력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요. 억울한 제주도민들의 희생이 잇따르게 됐던 것이죠. 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넘은 2000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네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이에요. 일단 48년 5월 10일에 50총선거를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요. 임기 2년이었어요. 처음에 원래는 200명이었는데 제주도 2곳 선거를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198명이 됐던 것이에요. 이들이 재헌의회를 구성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게 돼요. 7월 17일 이 재헌절이죠. 그래서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당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국회에서 뽑게 되는데 대통령의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의 이시영 선생을 선출했던 것이에요. 당시 초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었고요. 중임이 가능했어요. 북한 정부도 48년 9월 9일에 수립이 되어지네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수립됐어요. 여수 순천 사건이 48년 10월에 발생하게 되어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에 출동 명령을 내리자 부대 내에 있던 이 좌익 세력들이요 출동을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무장 봉기하게 되어 결국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진압되었어요.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좌우 합작 7 원칙이죠. 이거 46년 10월에 있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의 결성은 해방되면서 곧바로잖아요. 45년 8월 15일에 있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45년 12월이죠.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던 거 48년 4월이니까 바로 나, 다, 가라의 순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